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영상도 어저께 저녁서부터 좀 생각을 많이 해서 영상을 좀 정성스럽게 만들려고 이런저런 자료를 멀티적으로 분석해서 영상의 스토리라인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다 보면 전체적인 이제 분위기를 아실 수도 있을 거고 핵심적인 어떤 그 흐름에 관해서나마 어느 정도 유출을 하실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배제시켰죠. 그러면서 두 달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가상자산에 관해서 수용하지 않았어요. 부정했다는 뉴스를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저께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러시아 중앙은행이 가상자산에 관해서 옹호한다. 그래서 어떤 특정 은행을 가상자산의 거래를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부여를 해요. 그건 국가 자체가 가상자산을 수용했다는 얘기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어떤 얘기가 어저께 있었냐면 중국이 올 가을에 대만을 침공할 거다라는 러시아의 기밀 문서가 돌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걸 봤을 때 중국이 언제 들어올 건지에 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우회적으로 유출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중간에 중요한 어떤 그 국가적인 핵심 이슈들이 있거든요. 정책적으로. 그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과연 중국이 언제 들어올지 하락장을 만든 것도 사실 중국이었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아마 중국에서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밴시킨다라는 얘기가 있으면서 폭락장이 왔었고 지금까지도 극적인 상승이 없는 이유가 중국이 사실 들어오지 않아서 예전에 상승장이 왔을 때도 시진핑 빔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역사적으로 다 그 말이 되는 어떤 그 논리가 다 적용됐었고 어저께 이제 어떤 게 뉴스가 나왔었냐면 미국에서 만약에 중국이 군사적으로 러시아를 도와준다면 응징 당할 거야 라는 견해를 폈어요. 그래서 어저께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통화를 했다. 그 통화 결론이 안 날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거고 그래서 어떤 걸 여러분들이 이미 그 전반에 깔고 이제 이 영상 스토리에 들어가야 되냐면 이미 인도 같은 경우는 위에나를 중심으로 삼아서 루블과 루피 거래를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자, 러시아와의 에너지 거래나 무기 거래에 있어서 자, 달러가 배제됐다는 의미죠. 이미. 그래서 제가 인도를 보고 WRX를 샀고 저도 그냥 사지도 팔지도 않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네오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지도 팔지도 않고 물량을 늘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떨어졌다고 그래서 손절도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어요. 이 결과가 뻔히 나올 코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번 영상의 핵심으로 들어가는데 이틀 전인가 아마 이 뉴스가 나왔을 거예요. 속보라고 그래서 시진핑이 올 가을 대만에 침공할 거다. 러시아 기밀 문건이 유출됐다. 그래서 이 말대로 될 거냐? 루머는 루머일 뿐이지만 이 영상을 지속적으로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대충 큰 흐름의 어떤 그 스토리라인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미국이 중국을 향후에 만약에 올 가을에 실제로 침공을 한다. 그러면 중국을 분명히 제재할 거고 스위프트에서 배제를 시킬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러시아와 같이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오픈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전제를 가지고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2022년 3월 17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로이터 연합통신에 중국 외교부 장관 그러니까 왕이 총리라고 하죠. 왕이 근데 외교부 장관이 라다크 교착 이후 처음으로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라다크 교착 이후 처음으로 곧 인도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경 간 분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죠? 중국이랑 인도랑 국경 간 분쟁이 있어요. 같이 이렇게 나란히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분쟁이 라다크에서 이제 발생된 게 1968년 아주 오랫동안 이 분쟁이 시작됐었어요. 그래서 되게 장기적으로 이 분쟁이 있었는데 일단 영상 지나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뭐 한 번 더 이미 구독을 하신 분들은 누르지 마시고 좋아요 한 번씩 그래서 안 눌러주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뭐 저는 이제 그걸로 살아가니까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좋은 뭐 댓글 달아주시는 거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왕이 총리가 인도를 방문하기로 이제 결정이 돼서 이게 오피셜하게 벌써 뉴스에 전 세계에 이제 퍼졌는데, 올 연말에,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올 연말에 베이징에서 브릭스 회의가 있는데 모디 총리를 직접 초청하기 위해서 이번에 왕이가 이번에 인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인도가 진짜 중요한 나라기 때문에 오죽하면 이번에 들어갔을까요? 근데 사람들 말로는 이번에 대만을 침공하기 위해서 쿼드를 와해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문이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 모디 총리를 초청한다. 그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면에는 사실 아시죠? 중국이란 나라가 어떤 데인지. 그런 어떤 후면에는 복선이 깔려 있지 않을까. 그래서 브릭스 회의가 올 연말에 있는데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5개 국가가 주요한 국가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있냐? 1968년서부터 라다크 분쟁이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있었는데 15차례에 걸쳐서 회의가 진행됐었어요. 근데 2022년 3월 11일 인도 측 추슐 몰도 국경 만남의 장소에서 제15차 인도와 중국 군단 사령관급 회담이 열렸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됐냐? 서부 지역 실제 통제선을 따라 안보와 안정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무슨 의미냐? 중국과 인도의 공식적으로 분쟁이 소멸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왕이 총리가 인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1968년 이래로. 중국 입장에서는 역사적인 사건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쿼드를 미국에서 예전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냈어요. 근데 여기 회원국이 어디냐? 일본이고, 대표적인 국가가 일본이고 호주고 인도예요. 자, 그럼 만약에 인도가 여기서 탈퇴한다라는 입장을 만약에 밝힌다면 과연 그게 어떻게 될까요? 인도 입장이 지금. 근데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게, 위에나를 기존에는 달러를 기축으로 삼고 러시아와 거래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러시아는 본인들의 어떤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축량을 5년 전부터 많이 내려놓은 상황이고, 공식적으로 인도 정부 같은 경우도 위에나를 중간에 두고 루블과 루피아 거래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쿼드에서 빠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라고는 아무도 단정을 못해요. 거기다가 뭐가 있냐? 대만도 쿼드에 가입하겠다고 지금 계속 이제 원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입장이.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당선인이 현재 윤석열 당선인이라고 제가 이제 칭할게요. 그분이 이제 쿼드 가입하겠다. 그러나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임기 내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표면적으로 이제 언급하는 거는 쿼드를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라고 이제 미국한테는 이제 외교적으로는 그렇게 접근하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단번에 그냥 강행을 해버리면 중국하고의 외교적으로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외교적인 인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그래서 줄다리 외교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아직 그래서 결정나지 않았는데, 이 문제가 5월 중순에 쿼드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인도가 과연 뭐라고 발언을 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아마도 올 가을에 중국의 대만 침공이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전 개인적으로 합니다. 한국이 들어가나 마나, 사실 주도권은 인도가 가지고 있다라 생각하고, 호주는 강경하게 친중이 아니라 친미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 원래는 친중이었어요. 한 5년 전만 해도. 근데 어떤 게 있었냐면, 중국이 어느 순간부터 석탄 수입량을 줄이기 시작을 해요. 지금 보면은 탄소 배출 어쩌고 막 이런 얘기들이 국가적으로 부상되잖아요.
뭐 그린 에너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러면서 중국 같은 경우도 화석연료 중에 석탄 사용 화력 발전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고,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석유랑 특히나 이제 천연가스 관을 연결한다는 장기 계약을 하면서 석탄을 더 많이 예, 수입을 안 하게 되겠죠. 그러면 외교적으로 끊길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지금 한국한테 쿼드 가입 하면은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이런 와중에 이제 브릭스 회의가 올 연말에 중국에서 이제 개최가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브릭스 국가들 뭐 브라질이나 러시아나 뭐 중국이나 남아프리 뭐 허접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골드만삭스 데이터 자료를 보시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2000년도, 2010년도, 2020년도 그래프 3개가 있어요. G7 같은 경우는 중산층 비율이 늘어나는 빈도가 극히 적어요. 그러나 인도를 보세요. 중산층 비율이 늘어나는 이 그래프의 차이, 중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하급수로 늘어났죠. 브릭스 국가 평균적으로 이만큼 G7보다 훨씬 많이 극강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여기 슈퍼파싱 더 G7이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이 의미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자원을 근간으로 한 브릭스 국가들이 조금 GDP, GNP 면에서 선진국을 압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와중인데, 뭐 지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러시아랑 그 차이나가 CIPS 그리고 SPFS를 통해서 단일화폐 구상안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브릭스까지 만약에 여기에 참여를 하고 오페크는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국가들이 통틀어서 반미 체제, 반달러 체제로 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어저께는 이제 산유랑 그 국가들과 산유국들과 왜 지금 현재 이 산유국들 오페크 위주로 한 국가들이 반미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브릭스 위주로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양이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서 요 근래 2020년부터 갑자기 급등을 해버려요. 2021년, 2022년도에 여기 보이시죠? 급등을 해버려요. 그 얘기는 인도는 중국한테 의지를 되게 많이 한다는 의미예요. 사실 그러니까 중국이 가지고 있는 천연자원이 무시 못하거든요. 본인들의 산업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6개의 국가가 있어요. 6개의 국가를 제가 여기 나열을 했는데, 인도가 수입하는 국가들, 시총 상위에 있는 국가들을 여기 포진해 놨거든요. 첫 번째가 중국이에요. 압도적으로 중국으로부터 가져오는 수입량이 많아요. 자원의 양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일 거예요, 아마 지금 현재. 그리고 미국으로부터도 수입량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아랍에밀레이트, 이라크, 홍콩은 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미 중국으로 귀속된 지 오래됐다는 걸. 그러면 이 6개 국가 중에 미국만 빼고 나머지는 하나의 체제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유나이티드 아랍에밀레이트, 이라크, 홍콩. 사우디는 러시아하고 결탁 관계로 이미 됐기 때문에 러시아는 중국하고 다시 외교적으로 우호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를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아이러니한 거는 인도는 그 미국의 수출량이 가장 커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쌀이나 대두나 뭐 가축의 가죽 이런 거를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도 입장에서.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사실은 무역 시장에서는 갑이에요. 화폐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보다. 지금 현재 추세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진짜 갑은 미국이 아니라 인도라고 추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위, 3위가 뭐 여기 아랍에밀리트랑 중국이긴 한데 뭐 미미하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더 인디아 포럼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인도가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지하는 어떤 그 비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제가 어저께 이것도 따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2011년, 12년, 13년, 14년 짝수로 진행돼서 2010년부터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그 추정치를 보면 무역 수지 상에서 인도가 수입하는 비중 대비해서 수출하는 비중이 미미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마이너스 48.7%예요. 그만큼 인도에 많이 그러니까 인도는 중국에 많이 의지한다. 이런 관점으로 이 그래프는 해석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하고 미국에서 지금 상당히 껄끄러운 어떤 그 방향성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무기 팔아먹어서 먹고 살고 달러를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죠. 대표적인 국가죠. 기축통화국이니까. 지금 현재 기축통화의 지위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현재 와중이긴 하지만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무기 수입 면에서 다른 타 국가에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1위였어요. 여기 보이시죠? 근데 이 국가들이 돌아선 거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가. 우리나라에 대비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얼마나 많은 무기를 수입을 했었나요? 자, 미국으로부터. 근데 러시아랑 작년인가? 작년에 아마 제가 로이터 연합통신에 나온 기사를 인용해서 제가 영상에서 언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러시아 무기를 주로 이제 미국에서 수입을 했었는데 에너지 수입부터 무기 수입을 러시아와 사우디는 장기 계약을 해버리죠. 그렇게 노선이 재편이 됐었죠. 그래서 어쨌건 지금 현재 상황이 오페크가 됐건 브릭스도 잠정적으로는 반미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거는 세계 수출 시장 1위 품목 보유 상위 10개국 나와 있는 건데 이거는 한국무역협회 자료거든요. 중국이 2020년 기준 1798개로 수출 시장 세계 1위 품목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그래서 제가 무시 못할 존재다.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도 아마도 중국이 GDP, GNP 면에서 1위로 올라갈 가능성.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중국을 옹호하자. 중국이 뭐 대만을 침공해서 전쟁을 벌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가상자산 시장하고 메커니즘적으로 엮여 있는 게 사실은 미국 달러기 때문에 달러의 체인사슬이 끊어지면 끊어질수록 기축통화 자리에서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가상자산 시장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러시아하고 관련돼 있는 웨이브즈가 막 이렇게 좀 요 근래 뭐 한 달간에 걸쳐서 좀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엄청난 폭등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과연 왜 있었을까요? 러시아가 가상자산 시장에 수용을 왜 했을까? 자, 중국은 그럼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기사가 나왔어요. 코인텔레그래프에. 어저께 정확히 이 기사가 나왔더라. 그러니까 러시아 중앙은행이 여기 스버뱅크인가? 이 뱅크에 가상자산 라이센스를 부여를 했다. 그래서 뭐 반대적인 어떤 그 정책이 뭐 실시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기존에 있었던 정책에 그러니까 2달 전만 해도 반대 얘기를 했었죠. 러시아는 가상자산을 인정 안 한다. 근데 갑자기 돌연 돌아서기 시작을 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향후에 만약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근데 지금 현재 어떤 분쟁이 아까 제가 라다크 그쪽에서 인도랑 중국이랑 분쟁이 잦아들었기 때문에 쿼드에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오페크랑 브릭스와 조금 친밀한 관계를 둬야 자국의 이익을 조금 더 많이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코인 어저께도 어떤 분이 이제 어떤 구독자님이 저한테 이제 질문 주셨는데 코인 과세 1년 늦췄는데 인수위 1년 추가 유예 검토한다. 그래서 윤공약 코인 선정비 후과세 원칙을 반영해서 1년을 더 늦춘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이 과세안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뭘 뜻하냐면 여기 선정비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제도권에서 아직까지 체제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이제 트래블률도 25일 날 시행된다고 하는데 그게 완전히 뭐 어떻게
자리가 맞춰져야 전 세계 거래소가 다 연결이 되고 다 KYC 인증이나 뭐 전반적인 게 AML 막 이런 게 다 전반적으로 다 솎아지고 사라질 코인 다 사라지고 그래야 결국에는 과세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그래서 사실은 이건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표면상에 나와 있는 것만 보고 아, 나 22% 세금 안 내도 되는구나. 아, 좋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일개 알트코인이 몇 천만 원이 가는 그 시점은 늦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024년이다, 2025년에 까지 가야 뭐 엄청나게 그리고 베리 실버트도 G캐시를 2025년이 되면 6만 달러다 이런 얘기 했던 게 다 사실은 이유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그 전에 재작년과 같은 작년과 같은 단계적인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이 8천만 원까지 올라가고 뭐 9천만 원까지 올라가고 뭐 요런 비슷한 업비트한 상황은 연출이 되고 알트코인도 지금보단 나은 상황이 오긴 오겠지만 예, 장난질을 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뭐 주식시장 같이 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이 뉴스는 해석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이제 보시면서 아, 흐름이 이렇게 되고 전쟁이 향후에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아, 그게 코인 시장하고 지금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에 우크라이나 분쟁 사태가 종식이 안 됐지만 그거를 반면 교사 삼으시면 대충 중국에서 어떤 흐름으로 갈지 미국에서는 과연 스위프트에서 중국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또 중국은 대응을 할지 대충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영상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 번씩 아까도 이제 한 번 말씀드렸는데 눌러주시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